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름을 다 배치하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깃발을 세우고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은 여러분 가지고 오는 건 쉬워요. 여러분이 마지막 목표 지점에다가 플래그를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플래그를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에 있는 것을 신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저는 여기가 목표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포지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치대로 하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사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깃발을 갖다 놨다면 마지막은 여기에다가 배경을 넣어야 되잖아요. 배경도 마찬가지. 백그라운드라는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오면 돼요. 가지고 와서 이것을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죠. 현재 우리 책에는 배경을 넣고 크기가 같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제가 크기를 조절하는 거 이거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크기 조절하는 스케일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쭉 늘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왜냐면 좀 벗어나더라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 더 크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자, 배경까지를 이제 넣었으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플레이를 한번 봐볼까요? 플레이. 이때 배경을 넣을 때 여러분 여기 백그라운드는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레이어를 조금 바꿔줄게요. 여기 보면 레이어 1으로 돼 있잖아요. 레이어를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레이어를 우리 배경이 좀 뒤로 가야 되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1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마이너스 1로 하면 0으로 하면 똑같은 객체의 그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배경 보통 그 객체 뒤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크립트 뒤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랫부분에 넣기 위해서 이것을 마이너스 1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배경이 되네요. 자, 배경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작동을 오류가 생기는 것을 한번 확인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까지 넣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야, 어떤 스크립트를 넣을 거냐면 C샵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넣을 건데 플레이어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양이가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약간 위치가 바뀌어지게끔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무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동하는 게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돌 판정을 할 건데 카메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 크리에이트 눌러서 C# C 스크립트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이 스크립트 이름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메라 컨트롤러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카메라 컨트롤러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우리 교재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플레이어가 수직 이동할 때마다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게 프레임마다 플레이어를 따라다녀서 그 좌표를 플레이어의 좌표를 조사해서 카메라의 Y좌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Y좌표에 맞춰서 여러분이 X좌표와 Z좌표는 카메라의 좌표에 그대로 대입을 하고 우리는 Y좌표 떨어지는 그 카메라의 각도에 맞춰서 우리가 카메라 위치를 넣을 거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복사해서 카메라에다가 넣겠습니다. 포지션의 X좌표하고 Z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Y좌표가 플레이어의 Y좌표 그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유니티에 연결을 해서 이 C# 스크립트를 누구한테 넣어주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카메라에다 컨트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카메라 컨트롤, 메인에 있는 이 카메라 컨트롤에다가 갖다 넣어줄 겁니다. 그럼 카메라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가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여러분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해보면 조금 전에는 여기에는 고양이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Y좌표가 카메라의 Y좌표와 스크립트의 Y좌표, 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고양이의 Y좌표랑 같이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동적이면서 우리가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 그대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왠지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크립트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나요? 자, 다음은 피직스를 사용해서 충돌을 한번 판정을 해볼 건데요. 충돌 판정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를 이동했으니까 이 깃발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고양이가 충돌을 했을 때 신이 전환되기 위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로 충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깃발이 닿으면 클리어 신으로 전환을 돼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와 깃발 사이에 충돌 판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5장에서 충돌 판정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했지만 우리는 이번엔 직접 구현하지 않고요. 피직스를 사용해서 충돌 판정을 한번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로 충돌을 판정하는 것은 피직스를 사용해서 충돌 판정을 할 때 충돌 판정 알고리즘이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적용해서 오브젝트들이 충돌이 되었으면 피직스가 자동으로 닿았는지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알고리즘을 넣지 않습니다. 충돌이 되면 충돌한 오브젝트에 적용된 스크립트에 on collision enter라고 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2D이기 때문에 on collision enter 2D라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죠. 이 그림에 보면 이 고양이 콜라이더가 뭔가의 물체에 닿았어요. 이 닿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on collision enter 2D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호출을 해서 그 메서드로 판정을 합니다. 피직스로 충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피직스를 사용하는 충돌 판정 종류에 콜리션과요, 이 충돌과 트리거라는 통과 모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콜리션 모드하고 트리거 모드 중에 콜리션 모드는 오브젝트가 닿았을 때 충돌 판정은 물론이고 충돌을 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것까지를 충돌 반응을 실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트리거는 충돌 판정만 하는 것이고 충돌 응답에 대해서는 따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한 오브젝트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콜리션은 고양이가 여기 있는 사과를 맞았을 때 이것이 이제 충돌이 돼서 어디론가 튕겨 나가거나 이런 충돌 반응이 있지만 트리거는 충돌이 됐으면 그게 따로 충돌 판정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응답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오브젝트가 빠져나가는 거죠. 충돌 판정에 의해서 콜리션 모드하고 트리거 모드가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충돌한 순간과 충돌 중, 그 다음에 끝나는 순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상태에 따라서 충돌한 순간에는 on collision enter라는 2D를 사용하고 트리거도 마찬가지 on trigger enter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충돌 중에는 on collision stay를 사용합니다. 트리거는 on trigger stay를 사용하죠. 이제 이게 충돌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거나 충돌에 대한 튕김 현상을 나타낼 때는 on collision exit를 사용하고요. 트리거는 on trigger exit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충돌이 끝나는 거죠. 트리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피직스로 충돌 판정을 할 때 콜리션 모드를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에서 충돌한 그 순간 엔터라는 메서드가 한번 호출이 되겠죠. on collision enter라는 메서드가 하나 호출이 되면 호출 중에는 이번에는 stay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on collision stay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이 호출 단계가 이제 끝나서 떨어지는 순간 사과가 머리에 맞아서 떨어지는 순간을 exit를 썼기 때문에 on collision exit 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한번 호출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고양이가 가다가 사과를 맞아서 사과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맞는 그 순간은 on collision enter가 되겠죠. 이 on collision enter에서 사과를 맞았으면 그 맞고 있는 이 순간, 몸에 닿고 있는 이 순간을 stay로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요. stay로 반응하고 있다가 사과가 내 몸에서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순간, 탈출되는 순간을 우리는 exit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플레이어하고 깃발을 판정을 우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플레이어와 깃발의 충돌 판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두 개가 충돌이나 닿은 후에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양쪽에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콜라이드하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콜라이드하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하는데 충돌 판정만 하려면 콜라이드는 양쪽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지만 리지드 바디는 양쪽 다 할 필요 없이 한쪽 오브젝트만 적용을 해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브젝트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물리적인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양쪽에다가 콜라이드하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하지만 충돌 판정을 할 때는 콜라이더는 양쪽 오브젝트에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콜라이더가 어디에 우리가 충돌할 건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만, 하지만 리지드 바디는 한쪽의 오브젝트만 적용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한쪽에만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판정할 모든 오브젝트에는 콜라이드 컴포넌트가 적용돼 있어야 하지만 충돌을 판정할 오브젝트에는 적어도 한쪽에는 리지드 바디가 한쪽에는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 플레이어하고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콜라이드 컴포넌트가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순서를 이용해서 깃발의 충돌 판정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깃발에 콜라이드 2D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고 나서 깃발에다가 넣을 거예요. 깃발에 콜라이드 2D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나서 트리거 통과한다 그랬죠. 트리거 모드를 설정하고 나서 플레이어와 깃발이 닿았을 때 호출되는 딱 다음에 우리는 엔터라 그랬죠. 그래서 on trigger enter라는 2D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해서 플레이 컨트롤러에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유니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깃발에다가 우리가 충돌하는 판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하기 위해서는 여기 깃발에다가 여러분 여기 깃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거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게끔 콜라이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깃발 하이라키 창에 있는 플래그 클릭한 다음에 Add Component 눌러서요. 똑같이 피직스 2D에서 우리 박스 콜라이더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박스 콜라이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박스 콜라이더 넣어서요. 이것을 우리는 통과를 시킬 거니까 트리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까지 넣었으면 여기에 보면 이제 트리거라고 있을 때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박스 콜라이더 밑에 이제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가 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고양이가 이 깃발을 클릭 닿아서 충돌이 되면 그 다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재에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 플레이 컨트롤러 클래스에다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에다가 원 트리거 엔터 2D를 우리가 메서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추가된 메서드에 매개 변수에서 충돌이라는 상대의 오브젝트가 적용이 되면 콜라이드에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이 메서드가 플레이어 깃발이 닿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는 콘솔 창에다가 홀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콘솔 창은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셔가지고요. 비주얼 코드 들어가셔가지고 맨 아래쪽에 이것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미 넣어놨는데 콜라이더에 우리는 온 트리거 엔터 2D, 그러니까 들어가는 충돌됐을 때 우리는 콜라이더 2D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충돌이 되면 콜이라고 콘솔 창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추가를 해서요. 여러분이 저장해서 이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넣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플레이 컨트롤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냐면 고양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에 다시 한번 이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다가 여기에 있는 플레이 컨트롤을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이 조금 잘 안 돼서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됐어요. 이렇게 이제 깃발하고 고양이하고 충돌이 됐으면 이 아랫부분에 콘솔 창에 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 여기 이 충돌이 돼서 콘솔 창에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충돌이 됐으니까 씬을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꼬리 깃발을 닿았어요. 끝까지 다 올라와서 깃발이 닿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이 끝나고 이 게임을 그만할 건지 아니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서 또 게임을 할 건지,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씬을 전환하기 위해서 씬 전환용 클리어 씬을 하나 먼저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클리어 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씬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라고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됐으면 파일에서 이제 뉴 씬으로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씬은 클리어 씬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깃발에 닿으면 새로운 이제 클리어 씬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시 되돌아올 건지를 만들 거니까 뉴 씬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 씬 중에 여기에 있는 베이직 2D를 사용을 하겠죠. 2D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베이직 2D를 선택을 하고요. 맨 아래에 있는 크리에이트라고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씬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 이름을 우리가 클리어 씬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우리 그전에는 뭘로 저장했냐면 게임 씬이었어요. 이번에는 클리어 씬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아이콘이 하나 생기겠죠. 클리어 씬이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 씬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거 그림 있잖아요. 게임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죠? 이걸 가지고 오는데 위치는 우리가 정중앙에 넣을 거니까 0,0,0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배경을 넣었으면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플레이 눌러보면 당연히 그냥 우리 그 게임 씬에는 지금처럼 깨끗하게 게임 클리어라고 되어 있고 탑 투 리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거, 즉 이 화면을 터치하면 다시 우리가 씬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있는 게임 씬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클릭해도 아무런 전환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환을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클리어 씬에서 게임 씬으로 전환을 하는데, 클리어 씬에서 게임 씬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감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그 빈 오브젝트에다가 여러분이 감독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젝트 창에 여기에 스크립트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클리어 디렉터라고 하겠습니다. 클리어 디렉터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 스크립트를 우리는 여기 안에 메소드를 넣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데 어떤 메소드를 넣냐면 로드 씬이라고 되어 있는 씬을 불러오는 그 메소드를 하나 넣을 거거든요. 이라고 되어 있는 디렉터, 클리어 디렉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요. 자, 클리어 디렉터에 보면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그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죠? 여기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뭘 갖고 올 거냐면 로드 씬을 할 거예요. 이 로드 씬이 뭐냐면 새로운 씬을 우리가 어떤 장면 전환할 때 로드 씬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죠. 로드 씬 중에 우리는 게임 씬이라는 것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게임 씬을 우리가 지금 불러올 거예요. 현재 우리 게임 오버 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마우스를 어떤 곳을 터치를 하면 게임 씬이 나오게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스크립트는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다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 스크립트를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 하이라키 창에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create empty 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create empty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들어가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만들어졌네요. 자, 게임 오버라고 되어 있는 얘 이름을 바꿀게요. 우리는 뭐로 바꾸냐면 똑같이 클리어 디렉터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디렉터라고 아까 우리가 클리어 디렉터가 뭐였냐면요, C샵에서 씬을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게임 씬으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게임 씬으로 가는 이 스크립트를 클리어 디렉터에다가 넣어주면 클리어 디렉터 안에 이 스크립트가 하나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플레이 한번 눌러서 제대로 되는지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클리어 디렉터 여기를 클릭하면 게임 씬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임 씬에서 여러분이 게임 씬으로 되돌아오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게임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클리어 씬으로 하면 클리어로 가는 거고요. 게임 씬을 더블 클릭하면 게임 씬으로 가요. 자, 게임 씬에서 우리가 깃발이 닿으면 클리어 씬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클리어 씬에서 게임 씬으로는 넘어왔는데 게임 씬에서 클리어 씬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 스크립트에서 한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플레이 컨트롤러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수정을 할 건데, 저 위쪽에 보면은 이 부분 하나 더 로드 할 거예요. 로드 씬으로 이제 여러분이 불러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맨 아래 이 부분, 클리어 씬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만약에 꼴이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꼴이라고 컨트롤 창에 나타났는데 이 컨트롤 창에 나타나는 것을 클리어 씬으로 로드 씬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됐던 거는 누구한테 넣어주냐면 고양이에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레이 컨트롤을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고양이 스크립트를 한번 보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잘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게임을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게임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클리어로 바뀌어주고요. 씬이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시 게임 씬으로 되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오류 있는 것을 조금 없애야 돼요. 버그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제가 아까 게임 모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자, 여기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자꾸 이제 잘하네요. 이번에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떨어지면 무한정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걸 조금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영역 내에서만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점프하는 도중에 계속 점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플레이어가 화면 밖으로 나가도 끝없이 막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줄 건데, 이거는 우리가 C샵에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프하는 도중에 계속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은 점프 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플레이어가 화면 밖으로 자꾸 나가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어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한번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지를 해서 점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저기 아랫부분에 보면, 화면의 아랫부분에 우리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그 화면 밖에서 더 이상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보이게끔 해주는 부분, 여기죠. 플레이어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부분, 이 부분을 두 개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떨어지면 다시 지금처럼 어느 처음 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면 오류가 수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게임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장에서는 플레이어가 구름을 바탕 삼아서 깃발이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게임의 정상까지 올라가면 씬이 바뀌고 그 새로운 씬에서 다시 원래의 게임 씬으로 되돌아오는 것까지 우리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